중국은 스스로를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자랑하지만 그런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 여행객들의 실망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꿈같은 여행을 기대하며 중국 땅을 밟았던 외국인들은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 경악을 금치 못하곤 하는데요. 그것도 그냥 음식이 맛이 없다거나 위생 환경이 더럽다 정도가 아니라 평생에 씻지 못할 트라우마를 겪었다는 경험담이 적지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툭하면 발생하는 외국인 혐오 범죄와 중국 정부의 막무가내 불신 검문 때문인데요. 이렇듯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당한 충격적인 일들이 속속 까발켜지면서 해외 인플루언서들의 중국 손절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중국이 내세우는 세계적 강국이라는 이미지는 외국인들의 경험담을 통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외국 관광객들이 중국에서 겪는 불편함과 언어 장벽, 안전 문제는 중국이 얼마나 여행하기 부적절한 나라인지 증명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최근까지도 잊을만 하면 중국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 범죄가 터지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중국 유명 관광지인 청나라떼 황실 정원인 원명원에서 일본인 관광객 2명이 봉변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사건의 발단은 일본인 여행 가이드가 이 남성에게 사진을 찍게 조금 비켜달라고 요구하면서 벌어졌습니다. 이에 해당 남성은 일본인이 중국인들의 유적지를 둘러보면서 염치도 없이 중국인들 보고 비켜달라는 거냐며 노발대발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어 일본인 남녀 일행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일대 소란의 관리소 직원이 등장했지만 해당 직원의 반응은 더욱 가관이었는데요. 일본인은 못 들어온다, 일본인들 증오한다, 그놈들 치워버리는 거 나도 찬성한다고 말한 겁니다. 외국인들도 많이 드나드는 관광지를 관리한다는 직원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라곤 믿기지 않는 답변이었죠. 문제는 중국에서 일본인만이 범죄 대상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6월에는 중국 지린시의 한 공원에서 중국인 남성이 미국인 대학 강사 4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일이 벌어졌으며 같은 달 중국 장쑤성에서는 흉기를 든 남성이 일본인 학교 버스를 기다리던 여성과 아들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중국 당국은 우발적 범죄일 뿐이라는 입장인데요. 그러면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런 우발적 범죄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며 중국은 세계에서 공인된 가장 안전한 국가라고 강조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중국은 소위 소분홍 세대라고 하는 중화 사상으로 똘똘 뭉친 중국 젊은 세대들의 파워가 워낙 막강한 나라인데요. 1990년대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의 경제가 급성장하던 때 자라난 이들은 자국이 세계 제일이고 세계의 중심이라는 중화 사상에 강하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중국 공산당이 강조하는 극단적인 중화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폭력적인 행위를 벌이는 것에도 거리낌이 없는데요. 더욱 소름 돋는 건 중국 당국이 이런 범죄 사건이 터질 때마다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 은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의 중국 방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조치인데요. 심지어 이런 잠재적 위험도 위험이지만 여행 자체가 너무 불편해서 원성이 자자합니다. 워낙 땅 덩어리가 큰 중국에선 다른 도시로 이동을 하려면 기차가 필수인데 발권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비해 불편 그 자체라 말이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 미리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티켓을 구매하면 현장에서 쉽게 탑승 가능한데요. 물론 현장 발권도 창구나 영어로 된 기계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철도 승차권을 온라인으로 구매했다 해도 역에 마련된 별도의 창구로 가서 여권을 보여주고 일일이 확인을 받아야 하죠. 외국인 입장에서는 잠재적 범죄자로 대우받는 느낌이라 기분이 좋을 리 없는데요. 게다가 길게 줄을 서서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이런 현상을 직접 겪어보고 영상을 찍어 올린 외국 인플루언서도 있는데요. 그는 영상에서 얼마 전에 중국에 갔었는데 중국도 기차역이 엄청 크더군요. 그런데 여권을 제시하고 한참을 기다리고 기차를 타는 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은 전혀 다릅니다. 모든 절차가 간편하고 체계화되어 있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탑승을 기다리죠. 한국이 너무 편해서 다른 나라 여행 가면 힘들 듯 하네요라고 말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영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도 크나큰 불편입니다. 중국은 베이징이나 상하이와 같은 전 세계 여행자들이 몰려드는 대도시조차도 만국 공통어라고도 할 수 있는 영어가 잘 통하지 않는데요. 하물며 중국에선 현금 지불이 거의 안 되고 모두 모바일 페이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택시조차 그냥 잡아 타는 게 아닌 다 어플로 해야 하다 보니 외국인 입장에선 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외에도 상상을 초월하는 위생 환경, 아무 데서나 쓰레기를 투기하는 모습, 비위생적인 음식 등등 일일이 언급하지 않아도 외국인들이 충격받는 요소들은 도처에 널려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불시에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검문하는 바람에 멀쩡히 여행을 하다가 추방을 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한데요. 중국은 언제부턴가 반간첩법이라는 걸 강화하면서 중국 여행 온 외국인들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법원의 허가 등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안 당국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개인정보가 담긴 전자기기에 대한 불심 검문을 결정할 수 있는데요.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는 외국인들 입장에선 경악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그 규정이 얼마나 빡빡하냐면 실제로 중국 정부에 억울하게 추방당한 외국 인플루언서도 있었는데요. 40만 구독자를 보유한 여행 인플루언서인 데니는 원래 일주일 중국 여행을 계획했는데 이틀 만에 쫓겨났다고 합니다. 중국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영상을 중국에선 접속할 수 없는 유튜브에 찍어 올렸다는 이유 때문에 여행 도중 추방당한 건데요. 이에 데니는 짧은 이틀간의 중국 여행을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제가 느낀 게 있는데 중국인들은 꽤나 소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아무 데서나 담배를 피고 빨간불인데 무단 횡단하는 것도 일상이죠. 그리고 이런 말은 좀 하기가 꺼려지는데 검열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말을 조심하게 되어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실상은 급진적인 공산주의 국가에 와 있는 기분이 들죠. 그러면서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는 듯이 황급히 카메라를 껐는데요. 상황이 이러하자 지옥 같은 중국 여행에서 벗어나고자 일정을 앞당겨 가까운 한국으로 오는 외국인들도 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여행 다니는 유튜버 부부 제이와 카롤리나도 그중 한 명인데요. 이들은 자신만만하게 중국 여행을 택했지만 이내 열악한 숙소, 기대에 못 미치는 음식에 잔뜩 실망한 채 다급히 한국으로 행선지를 옮겼죠. 그리고는 한국 공항에 착륙하자마자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진 행복한 표정을 지어 보였는데요. 이내 시내로 나간 제이와 카롤리나는 첫 끼로 이삭 토스트를 만족스럽게 먹은 뒤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그러면서 치안도 안전하고 음식을 포함한 여러 문화가 세계에서 최상위권이었다며 한국 여행에 엄청난 만족을 드러냈죠. 직전에 중국을 여행하다 와서 한국에서의 경험이 더욱 특별한 듯 보였는데요. 또한 아까 중국에서 이틀 만에 추방당한 데니도 중국에서 쫓겨난 후 바로 한국으로 향했는데 사뭇 다른 환경에 입이 떡 벌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첫인상은 진짜 현대적이고 극도로 세련됐다. 극도로 인프라가 좋고 거리가 엄청 깨끗하며 그냥 모든 게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한국 여행을 강력 추천하고 돌아갔죠. 한편 중국은 상술한 문제점들 때문에 더 이상 여행지로서의 매력을 상실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점점 더 많은 외국인들이 중국을 외면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관광기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 방문객은 97% 급감했는데요. 이는 전 세계 관광객 수가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91%를 회복한 것을 감안하면 더욱 비교되는 수치입니다. 외국인의 중국 방문 수요 자체가 증발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중국이 내세우는 세계 최강국의 이미지는 단순히 자국 내에서만 통하는 허상에 불과하며 실제 외국인들이 느끼는 것과는 엄청난 괴리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한데요. 이쯤 되면 중국은 외국인들에 대해 무작정 단속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세계인들이 중국을 바라보는 이미지가 어떤지 점검하고 진정으로 여행객들이 여행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